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6일에 있는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가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은 규제 지역에 속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35층, 74개동, 총 6,700세대 중 이번에 공급되는 잔여 물량은 3세대입니다. 예비 당첨자 비율은 500%고 당첨자 발표일은 2월 29일, 공급되는 세대는 34제곱미터, 59제곱미터, 132제곱미터 해서 15평형, 25평형, 51평형이 공급이 됩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2023년 11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고요. 잔금 일자는 2024년 6월로 이때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25평형 기준으로 해서 약 13억 원가량 되고요. 계약금 10%에 잔금 90% 그리고 24년 6월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발코니 비용은 25평 기준으로 3천만원가량 되고요. 신청 조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도 사용하지 않고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요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전매 제한이 없다는 부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전매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 그리고 강남구 안에서도 개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로는 학군으로 유명한 대치동 그리고 도곡동, 많은 일자리가 모여있는 역삼동, 우측으로는 송파구, 왼쪽으로는 서초구 양재동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가 여기거든요.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6,000세대가량의 굉장히 대규모 단지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3호선 도곡역 그리고 타워팰리스 있고요. 또 인근으로 음마아파트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남구 안에서도 개포동은요, 저층 주공들이 밀집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 하나 둘씩 개발을 해 나가면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DH자이 개포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나 레미안 블레시티지, 이번에 입주하는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등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인분당선 대모산 입구역 바로 앞에 있는 DH자이 개포 아파트입니다. 제가 작년에 개포동 임장을 다녀왔는데 이곳이 서울 접근성은 좋은데 마치 서울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약간 한적하고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아이들 보이죠. 그리고 문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인 이 DH라는 브랜드 내지는 프레지던스라는 브랜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일대에 분양한 단지는 하이엔드급으로 분양을 해서 완성을 시켰고, 실제로 이 안에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은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치 리조트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받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닿아 있으면서도 강남 같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느낀 곳이 바로 여기 개포동이었습니다. DH자이 개포 같은 경우에는 34평이 최근에 한 29억까지 거래가 됐고요. 그래서 이 일대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 DH자이 개포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번에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아파트는 무려 6,700세대가량 또 되고 안에 초등학교를 이렇게 끼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프리미엄입니다. 이 단지 안에서 학부모님들은 안전하게 아이를 통학시킬 수 있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생활 수준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모님들이 좀 만족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구룡초등학교가 배정이 되는데 일부 아파트 동과 일부 다세대동이 이제 배정이 혼합이 되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개포동의 대장 아파트가 DH자이 개포 그리고 또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가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3년 10월 로드뷰인데요. 현대아파트를 쭉 지나서 쭉 걷다 보면은 중간에 양재천이 나오고 이 양재천 사이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여기 타워팰리스가 보이죠. 날씨가 좋다면 도보로도 갈 수 있고 버스로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면 신축의 대단지라는 장점은 있지만 학군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단지는 처음부터 안전마진이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단지 배치도입니다. 세 세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용 34A 해서 15평형이 이쪽 2호 라인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복도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25평 A타입이 151동에 6호 라인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132A 51평형이 이쪽
요 라인에 위치합니다. 단지 배치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6,700세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학교도 있고 굉장히 큰 근린공원도 있고 또 초등학교가 한 개가 아니라 무려 하나, 둘, 또 중학교까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대단지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호객노노 화면에 동호수를 한번 입혀봤습니다. 첫 번째로 15평형은 140동에 3층 2호니까 302호겠죠. 여기에 위치해 있고 분양가는 6억 5,60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5평형은요 151동에 위치하고 106호, 분양가는 12억 9천입니다. 발코니 비용은 제외된 거고요. 그리고 132A인 51평형은 2층 162동에 202호네요. 공급된 평형 자체는 다 2층, 3층, 4층으로 해서 저층이라고 볼 수 있고 워낙에 큰 단지이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의 동호수에 대한 호불호는 나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학교 주변에 있는 동들이 조금 더 선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공급된 동들은 학교에서는 좀 멀고 또 역에서도 좀 멀고 그리고 저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호도 측면에서는 조금은 낮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5평형은 도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한 1.5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복도식입니다. 분양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5,600, 계약금 10%에 잔금 90%를 6월까지 납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25평형은요 A타입이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인데 3베이입니다. 방 하나는 뒤에 있고 좀 크게 작은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12억 9천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타입은 51평형으로 평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분양가는 21억 9천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써 있고요. 계약을 할 때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집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비 500%까지 뽑기 때문에 5세대씩 예비 세대가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 59, 132 타입별로 분양가는 6억 5천, 12억 9천, 21억 9천이 되고요. 계약금 10%를 계약할 때 즉시 납부를 하고 잔금 90%를 6월 7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밖에 추가되는 비용은 발코니 비용이 있습니다. 1,500만원, 3,000만원, 7,200만원 해서 기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프리미엄과 자금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프리미엄이 예상돼서 신청했고 당첨이 되었는데 자금을 치르기가 좀 부족하다거나 하다면 사실 계약을 할 수 없겠죠. 25평형의 최근의 실거래가를 보면 한 22억 정도 거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층으로 보면 28층이죠. 26층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25평 A타입의 매물 가격은 가장 낮은 순으로만 뽑자면 21억이 있고요. 이곳의 전세 가격을 보면 한 7억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는 전세 실거래가가 잡히질 않거든요. 아까 25평이 한 13억이었잖아요. 만약에 7억으로 전세를 둔다고 치면 발코니 비용이랑 취등록세 내면은 한 14억 정도 될 거고 나머지 7억 정도는 내 돈이 있어야 잔금을 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5평을 놓고 정리를 해보면 내 돈이 한 7억 정도는 필요할 것이고 또 시세 차익을 본다면 7억에서 8억 선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5평이 아무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거래가 잘 되는 평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싶으면 25평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0A의 매매 가격은 최근에 7억 4천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은 한 1억 정도 차이 나죠. 나와 있는 매매 호가를 보면은 이제 13억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사진도 이렇게 있네요. 방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1인 세대나 신혼부부 정도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입지가 빠지더라도 같은 금액이면 큰 평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평수는 거래가 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가는 나와 있는 건 4억 2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억 정도의 전세를 둔다면 내 돈은 대략 한 3억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바로 매도한다면 한 2억 전후로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1평형을 보면요. 최근에 거래된 금액은 21년 10월에 50억 정도 거래됐죠. B타입은 작년 8월에 50억 정도 거래됐네요. 170C도 49억 50억 정도 거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수자 찾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큰 평수도 값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잖아요. 호가를 보면요. 45억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세는 13억 5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전세를 맞춘다면 한 10억은 필요할 거고요. 예상되는 매매 차익은 한 18억에서 2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매가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수인을 딱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잔금을 치르고 이자나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잔금을 어떻게 치룰지 세금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작은 평수는 25평이나 51평보다는 극적인 수익은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당첨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당첨되면, 우리 가족이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고 불안감도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당첨이 되신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